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백신만으로 코로나 백신만으로 코로나 퇴치가 가능할까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차 항원의 특이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그림에 있는 게 이제 항원인데요. 항원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요. 밑에가 이제 이게 전형적인 항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체는 IgG, AMDE 해가지고 크게 구조적으로 5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IgG니 뭐니 이런 것들 기본 생김새는 Y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 팔에 이렇게 항원과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항원과 여기 이제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의 그 결합 부위를 보면 아주 이렇게 아귀가 잘 맞게끔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붙는 거, 아구가 잘 맞아서 잘 붙는 결합력이 높은 것에 선택을 해가지고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이 노란 항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서 잘 달라붙었는데 엉뚱하게 생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초록색으로 생긴 놈이 와서 붙는다 그러면 결합이 잘 안 되거나 결합력이 굉장히 약하겠죠. 왜냐? 이거 모습하고 이거 모습이 엉판 다르잖아요. 이렇게 두리뭉실한데 이게 와서 이제 달라붙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항원 항체는 결합력이 세려면 아구가 잘 맞게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구가 잘 맞는 놈이 실은 그런 항체를 맞는 B세포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지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모든 단백질은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형적인 세포라고 그러면 핵에 있는 이제 DNA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염색체 안에서 이렇게 비비 꼬여 있는데 이게 이제 풀려 가지고 DNA 가닥으로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벗겨 나와요. 그래서 이제 RNA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RNA를 가공해 가지고 이제 성숙된 모양의 mRNA를 세포질로 내보내고요. 요 성숙된 m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하게 되면 아미노산이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계속 와서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포 안에 핵 안에 DNA가 결국은 mRNA로 벗겨 나오고 mRNA가 벗겨 나오면 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요. 단백질이라는 게 결국은 아미노산이 길게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길게 연결된 아미노산은 누가 결정을 해줬냐? mRNA의 유전 정보들이 3개씩 모여서 이렇게 3개씩 모여서 하나씩 아미노산을 결정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미노산의 서열을 결정하는 것은 mRNA의 염기였고 이 mRNA의 염기 서열을 결정한 것은 DNA였어요. 그러니까 DNA가 유전 정보에서 왕고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돌연변이 그러잖아요. 그럼 돌연변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유전 정보가 변해서 결국은 아미노산 서열 종류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단백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놈이 이제 트랜스크립션 해가지고 mRNA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해서 이런 트립토팬, 페니랄라닌, 글라이신, 세린 이런 종류의 아미노산을 요 3개의 염기 서열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배열이 돼서 결국은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서 결국은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잘 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유전자의 이제 염기 서열이 TACT, TCAAA 여기 보니까 이제 CCGAT 이렇게 끝났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CCG였어요. CCG를 베껴 나온 게 이제 mRNA인데 mRNA는 이걸 베낄 때 C하고 G가 서로 결합을 하니까 GGC로 이렇게 베껴 나왔어요. 이렇게 GGC로 베껴 나오면 결국은 아미노산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거기다 이제 딱 틀어 박아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순간에 CCG가 아니고 TCG로 바뀌면, 그러니까 원래 C였는데 T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mRNA도 바뀌겠죠. 그래서 원래 C하고 G가 서로 이제 페어링, 염기쌍을 이루어서 결국은 GGC에 해당되는 글라이신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T로 바뀌는 통에 T하고 이렇게 염기쌍을 이루는 놈이 A라는 거예요. 그래서 AGC가 되고 AGC가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은 세린이에요. 결국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세린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DNA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하나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바뀔 수도 있고 뭉탱이로 바뀔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잘려서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 안으로 삽입되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원래의 DNA 염기 서열에 비해서 달라지는 거, 이것을 톨톨 털어서 돌연변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항체 항원으로 돌아가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항체하고 항원의 관계는 굉장히 특이적으로 아귀가 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아귀가 잘 맞는 항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런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가 선택돼서 그게 이제 세포 분열하고 열심히 항체를 만들었다고 전편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요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S 단백질이라고 합시다. S 단백질인데 S 단백질과 잘 결합을 하는 항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S 단백질의 항원 되는 에피톱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만약에 요 제일 왼쪽처럼 이렇게 돼 있었다면 모양도 예쁘게 잘 들어맞았고 또 아미노산끼리 또 전기를 띠고 있어갖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전기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더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주 결합력이 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그림은 모양은 대충 맞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미노산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제 결합력이 있다고 치면 제일 마지막 프로테인 3 같은 경우는 아구도 안 맞죠.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 힘도 없죠. 자, 이렇게 되면 결합력이 1번이나 2번에 비하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이제 다시 항원 항체의 관계로 되돌아가면 항원 S 단백질에 만약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프로테인 3처럼 바뀌어버리면 항체하고 결합하는 결합력이 확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요새 이제 한국에서 델타 돌연변이가 거의 99% 이상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델타 돌연변이는 원래 우한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바이러스하고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를 해보니까 한 13군데 정도 바뀌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S 단백질. 왜냐하면 S 단백질 가지고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S 단백질에서 이제 변화가 생겨버리면 아미노산이 서로 바뀌어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항체 항원의 결합력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군데나 바뀌었나 봤더니 S 단백질 내에서 4군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통 돌연변이를 표시할 때
원래 아미노산을 앞에다 쓰고 그다음 가운데는 숫자를 넣는데 이 숫자는 바로 몇 번째냐, 그러니까 제일 끝에서 몇 번째 해당되는 아미노산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L452R 이 얘기는 단백질의 452번째의 아미노산이 여기 루신이었는데 이 알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보통 생화학 하는 분들은 L 하면 아미노산 루신, R 하면 알진이 금방 알죠. 하여간 원래 S 단백질에 있었던 우한 바이러스에 있었던 아미노산은 루신이었는데 알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뀜으로 해서 이 S 단백질이 ACE2 수용체, 우리 세포의 세포막에 이렇게 딱 장착되어 있던 ACE2라는 수용체하고 결합력이 더 세져 버렸다는 거고, 또 항체하고의 결합력은 반대로 더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면역 회피능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T478K, 이건 478번째 쓰레오닌이 라이신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D614G 아스파트에시드가 글라이신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요거는 델타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알파형에도 있고 베타형에도 있고 감마형에도 발견이 되는 아미노산 변화고,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681번째 프롤린이 원래 프롤린이었는데 알진으로 바뀐 거예요. 알진으로.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해졌다. 즉 이것도 S2 수용체하고 결합을 더 잘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S 단백질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항체하고 딱 아구가 잘 맞으면 괜찮은데 아구가 잘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합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요 그림은 또 이제 부스터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부스터 반응이라는 것은 똑같은 항원이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항체의 생산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제 부스터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항원 A를 요때 이제 주사를 해줬어요. 항원 A를. 그러면 이제 한 열흘쯤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요게 항원 A에 대한 항체가 이제 요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항원이 없어지니까 다시 항체도 덩달아 같이 없어지죠, 몸에서. 근데 만약에 또 요날 항원 A하고 B를 같이 주사한다고 그러면 항원 A에 대한 항체만 아주 급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항원 B에 대한 항체는 처음에 항원 A를 주사했을 때처럼 한 열흘이나 2주일 있다가 조금 만들어졌다가 없어진다 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기억세포로 남아있는 놈들이 A라는 놈이 또 들어왔네 하면서 부스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맞았을 때보다는 두 번째 맞을 때 훨씬 많은 항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맞게 되면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항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천연두 바이러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차이는 뭐냐면, 천연두 바이러스는 우리 옛날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인류를 괴롭혀 왔는데, 이거는 DNA 바이러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파력이 그닥 세지는 않아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하면 되게 이제 물집이라든가 그 접촉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전파가 되는데, 따라서 이제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맞춘 지 한 200년 가까이 되면서 1979년도에 정식으로 WHO에서 스몰폭스는, 즉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즉 지구상에서 퇴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우두
백신을 안 맞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SARS-2, SARS-CoV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코로나 바이러스 2에서 SARS-CoV-2라고 하죠. 요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 요게 RNA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연변이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RNA 바이러스라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전파력이 엄청나게 높다는 게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천연두 바이러스에 비하면 지구상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것은 거의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돈을 억수로 버는 회사가 있는데, 그 억수로 버는 회사가 바로 백신 회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한 회 주사당 예를 들어서 $30라고 한다면 10억 명의 사람들한테 2번씩만 주사를 해줘도 20억 회의 주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600억 될 거고요. 요거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60조 원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우한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에 있던 S 단백질에 대한 걸로 백신을 만들어서 열심히 맞다 보면 거기에 딱 결합이 잘 되는 항체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졌을 텐데, 이제 그 S 단백질하고 영판 다른 돌연변이가 또 나오게 되면, 물론 아주 엉뚱하게 생긴 놈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항체하고 결합력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물론 결합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항체를 더 많이 만들게 되면 항원 항체가 떨어지더라도 결합력이 약해서 또 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붙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스터를 또 맞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모더나나 파이자는 mRNA 백신, 즉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S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를 직접 RNA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세포한테 찔러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포는 그 RNA가 마치 내 세포 안에 RNA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S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 S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우리 몸이 이제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따라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돌연변이를 조사해서 어떤 염기 서열이 바뀌었는가만 알게 되면 그 염기 서열만 바꿔서 또 2차, 3차, 4차 백신을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따라서 모더나나 파이자는 이제 이 병이 오래오래 가면 갈수록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 거란 말이에요. 요약 정리하면 항원과 항체는 굉장히 특이성을 갖고 서로 결합을 합니다. 따라서 항원의 구조가 바뀌면 결합력이 확 떨어집니다.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바이러스의 항원 단백질인 S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면 당연히 기존 항체와의 결합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항체의 양도 줄어들고 또 기존의 항원과 전혀 다른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꼼짝을 못하게 되고 그 병에 걸리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돌파 감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연변이에 맞춘 새로운 백신을 제조하는데 mRNA 백신 제조는 상당히 수월하다. 물론 mRNA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주 저온에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단점 외에는 제조하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해요. 왜냐하면 염기 서열만 바꾸면 되니까. DNA 바이러스는 백신만으로 대체로 퇴치가 가능하지만 이번과 같이 RNA 바이러스이면서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또 돌연변이가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파력이 높아요. 그래서 백신만으로 퇴치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